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신평 변호사가 있고 이준석이 있습니다. 이 신평 변호사와 이준석이 어제와 오늘 KBS와 CBS, 그러니까 좌파들이 진행하는 방송에 나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떠들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신평은 뭐 대통령의 멘토다 이렇게 언론사에 자꾸 나오는데 이미 오래전에 대통령실에서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은 멘토가 없다. 대통령은 그러니까 이 국정에 대해서 사적인 자리에서 누구와 의논하고 공적인 라인을 제외한 그런 일은 없다. 멘토가 없다. 지금 대통령은 공직 생활에 아주 이 체질에 익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식 라인을 제외하고는 사적인 관계에서 이 공무를 협의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또 이 발표를 했습니다. 이 신평의 말이 논란이 돼서. 그러는데도 계속 신평이 이렇게 언론에 나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좌파 언론에서 신평과 이준석을 이용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인터넷 언론이 발달을 하면서 뉴스 같지 않는 뉴스도 계속 뉴스로 생산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일들이 빚어지고 있는데, 이 신평과 이준석이 어제와 오늘 이 방송에 나와서 한 이야기를 보고 있자면, 내부 총질이다, 뭐 자신들의 자기 정치를 한다, 자신들의 논평으로 돈을 벌어 먹으려고 한다, 좌파 언론에 잘 보이려고 한다, 방송 출연을 노린다, 뭐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그 이전에 이게 지금 앞뒤 말이 맞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좀 황당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준석, 신평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황당한 이야기가 뉴스가 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이게 왜 황당한 이야기냐? 참 대통령실이 한두 번도 아니고 이 매번 나와서 신평은 대통령의 멘토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대통령은 국정이나 정치 문제에 대해서 이런 사적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 협의를 하지 않는다라고 계속 이야기해야 되는 이런 형편입니다. 신평이 그러니까 어제 KBS에 출연해서 한 말은 지금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자체 여론조사를 했는데 수도권에서 전멸하는 걸로 나와서 굉장히 지금 놀랐다. 그래서 지금 총선이 위기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신당을 만드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 지금의 여당은 믿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황당한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 대통령실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황당하다라고 했습니다. 신평이 계속 신평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이건 멘토도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이 평론의 수준 이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신당이 그렇게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신당, 그렇죠. 법적인 요건을 맞추는 건 할 수 있을 겁니다. 대강 뭐 이렇게 돈을 좀 가지고 있다면. 그런데 국민들의 호응을 받는 신당은 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신당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삼김과 안철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여당을 체계적으로 잘 꾸리기 위해서 많은 뭐 노력들을 하고 있고 김기현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이러는데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간혹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문제가 있다, 교체를 해야 된다, 뭐 김기현 대표의 공천에 앞으로 문제가 생길 것이다, 많은 이야기들을 옆에서 합니다. 모두 거의 대부분입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모두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돈을 노린, 공천 개입을 노린 아무런 근거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이번에 국민의힘의 총선을 앞둔 공천은 윤석열 대통령과 협의를 한 김기현 대표의 어떤 작품이 될 것이다. 정말 공정한 작품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또 그래 돼야 된다라고 보고요. 국민의힘에서 자체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데 박수영 원장이 여의도 연구원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이런 조사는 한 적도 없고 이런 이야기는 나온 적도 없습니다. 이 지금 신평이 어디에서 들었다라고 하는데 신평이 만나는 사람이 누군지, 신평을 지금 만나주는 사람이 유력한 국민의힘의 지도부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명도 없습니다. 대통령실도 한 명도 없습니다. 신평이 어디에서 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이러는데 신평이 만나고 신평이 취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제가 아는 한 유력한 사람, 유력한 정보를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막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데 당연히 내용이 들어볼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신당을 만드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지금 여권에서는 신당을 창당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없습니다. 여의도 연구원이 아니면 국민의힘 안에서 여론조사를 하는 기관은 없습니다. 여론조사는 그렇게 서너 명이 앉아서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의도 연구원에서 그런 조사 결과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냥 이 신평의 말은 두 가지입니다. 자신도 수준이 떨어지고, 그 다음 KBS 이런 좌파 지금 방송에서 신평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고, 좌파 언론에서 또 대부분의 인터넷 언론에서 기사 쓸 게 없으니까 뭐 아무거나 씁니다. 지금은 가치가 있는 기사든 아니든 그런 경우다라고 짚어드리고요. 그 다음 이준석의 내부 총질, 이준석이 오늘 CBS 라디오에 나와서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에서 자신이 노원병 지역구를 노리고 있는데 만약 당에서 공천을 가지고 자신에게 장난을 친다면, 그런 낌새가 보이면 신당 창당을 하거나 무소속 출마 배제하지 않겠다. 과거의 유승민 사례를 보면 공천을 끝까지 안 주고 장난친다 이런 경우가 있었다. 장난칠 낌새를 하면 다른 행동을 보일 수 있다. 탈당, 신당 창당,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있다. 또 대구 동구 을 출마설에 대해서는 자신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다. 한 번도 그런 얘기는 한 적도 없고 고민해 본 적도 없다. 이준석이가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퍼뜨리는 자신에 대한 음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지금 당장 총선이 치러지면 국민의힘은 100석, 범민주당 계열, 민주당 또는 뭐 민주당에서 분당된 모두 합해서 180석 정도가 될 것이다. 민주당 쪽이 압승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민주당은 이 수도권에서 재선 3선 의원들이 많은데 국민의힘은 인물이 없다. 인물난을 겪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가장 변수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라고 하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올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참 신평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준석에 대해서는 일전에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준석은 가장 기초적으로 정치적 역량이 떨어집니다. 정치를 아주 잘못 배웠습니다. 정치판을 읽어내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판을 할 때도, 가끔 비판을 할 때도 꼭 제가 빼먹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의 정치 판세를 읽는 능력은 홍준표가 뛰어납니다. 메시지 능력은 뛰어납니다.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준석은 언론에 나와서 자기 수준 낮은 평론, 남을 비난하고 말장난하는 이런 능력 이외에는 정치판을 읽는 능력, 조직을 해내는 능력, 그 어떤 능력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정치 역량이 부족합니다. 정치를 잘못 배운 겁니다. 이 왜 잘못 배웠느냐? 거의 황당한 신평 수준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총선이 내일 당장 열리면 국민의힘은 100석, 민주당은 180석이다. 민주당은 재선 3선이 많은데 국민의힘은 인물난을 겪고 있다. 그래서 자신을 지금 노원병에 공천을 달라, 지금 이 소리입니다. 뭐 정치인이 자신을 공천해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까지를 제가 탓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준석도 공천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말까지 탓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근거가 있는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수도권에 지난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다 멸망을 했기 때문에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일 겁니다. 그런데 많은 신인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인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재선 3선이 많아서 스펙이 좋다, 그럴듯해 보인다. 이준석 눈에는 그 스펙으로 보입니까? 민주당은 지금 수도권 공천을 놓고 기존의 현역 의원들과 이 현역 의원들 물갈이 때문에 민주당은 몸살을 앓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약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준석이 읽는 판세는, 또 이준석은 무슨 근거도 없습니다. 그렇게 뭐 인물난을 겪을 테니까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노원병 지역구에 공천을 받고 싶다, 이 이야기인데 당에서
공천을 안 줄 낌새가 보이면 나가서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하고 신당 창당하겠다. 신당 창당하고 무소속 출마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는 이준석도 이제는 알 겁니다. 3번씩이나 떨어져 봤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짚지 않겠습니다. 이준석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그럴 일도 없지만 공천을 주고 싶어도, 제가 국민의힘의 당대표입니다. 공천관리위원장입니다. 이준석이 노원병에 경쟁력이 있다, 공천을 주고 싶다 라고 해도 지금 두 가지에 걸립니다. 하나는 자신의 성상납 관련해서 무고죄입니다. 무고 혐의입니다. 이 무고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되면 이준석을 공천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준석이 내년 1월 8일까지 당원권이 정지되어 있습니다. 내년 1월 8일까지 당원권이 정지되어서 이 당비를 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당비를 3개월 이상 당비를 내야 공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내년 4월이 총선입니다. 2월 말까지, 2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으로 3개월 동안 당비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준석은 1월까지 당비를 낼 수가 없습니다. 이 조건에 안 맞아서 이준석을 공천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습니다.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특별 결의를 해야 합니다. 이준석 내부 총질,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는 아예 거론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준석이 공천을 받고 싶으면 노원병에서 자신이 얼마만큼 경쟁력이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자신의 무고죄 혐의에 대해서 자신이 이게 어떻게 풀려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하고, 그 다음 당원권 정지 부분은 자신이 어떤 당을 위해서 공을 세웠으니까 특별 결의를 해달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순서지 않습니까?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걸 묻지도 않습니다. 이 이준석과 인터뷰를 하는 사람은. 이런 걸 뉴스라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이준석의 수준이나, 이런 인터뷰를 하는 이 방송사의 수준이나, 이걸 또 그대로 옮겨서 기사를 만드는 그 언론사의 수준이나, 참 이게 궁합이 맞다라고 해야 됩니까? 참 궁합이 맞는 편입니다. 이 신평과 이준석은 정치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런 말이, 그러니까 좀 말을 세게 하고 전혀 비논리적이고 황당한 말을 좀 세게 하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그래서 시청률이 높다, 그럴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뜯어보면 신평이나 이준석의 말은 말 그대로 황당합니다. 황당해. 이게 무슨, 제가 지금 이 신평과 이준석의 이걸 가지고 논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논평을 하고 있는 저도 황당합니다. 참 좀 민망합니다. 사실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준석과 신평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게 황당하다라는 건 알려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평의 말은 밑도 끝도 없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몇 달째 대통령실에서 신평은 멘토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신평은 멘토인 것처럼 방송에서 물으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관계가 있었으니까 부인할 수는 없겠죠. 이런 장난을 칩니다. 이준석은 적어도 최소한의 논리나 최소한의 무슨 생각을 한다면, 자신의 그 무고죄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를 하면 이준석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도 공천 줘야 합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내년 1월까지 당원권이 정지가 되어 있어서 정상적인 절차로는 공천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걸 이준석이 뭐가 예쁘다고 지금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특별 결의를 해서 공천을 줘야 합니까? 그러면 김재원도 지금 1년 당원권 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김재원도 특별 결의를 해서 공천 달라라고 할 겁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 기준을.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지, 이게 무슨 정치적인 초등학생도 아니고 이렇게 생떼를 쓰는 겁니까? 이게 또 내부 총질을 하는 겁니까? 참 한심하다. 이 논평을 하고 있는 저도 한심하다. 그래도 저는 보도를 해야 되는 입장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이게 참 얼마나 황당한 것인가를 알려드리려고 한심한 이 논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